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약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4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화학연료 관리기사 필답형 문제를 푸는 시간인데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에 제시된 화약류에 해당하는 운반 신고 없이 운반 가능한 수량을 적어봐라 했는데 여기 총용뇌관, 도폭선, 폭발 천공기, 미지능 화세기, 그리고 장난감용 꽃분류 뭐 이렇게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보통 화약류의 수량을 묻는 문제는요. 그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요. 꼭 외워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총용뇌관은 10만 개, 그리고 도폭선 1500m, 폭발 천공기 600개, 미진동 파쇄기 5000개, 장난감용 꽃분류 500kg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법규 강의를 보시고요.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또 적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로 실제로 이게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내용이 바뀌었는지 등등을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음은 내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규질 다이너마이트에 있어서는 몇 그램, 그러니까 유리판 위에서 쌀알 정도의 크기로 세분해서 막자 사발에 넣고 정제 활성분 몇 그램을 또 추가로 가해서 나무로 된 막자 공이로 서서히 값게 혼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열 시험에 쓰는 시료 전처리 방법 중에서 아규젤 다이너마이트든 아니면 다른 다이너마이트든 샘플 쓰는 양이요 3.5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도 3번도 다 3.5g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제 활석분은 이 샘플량의 2배 7g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규조토질 다이너마이트와 아규질 다이너마이트 외에 다이너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g을 집어넣고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몇 도에서 약 몇 시간 건조한 것? 이거요 45도에서요 5시간 이상 건조를 해서 그렇게 전처리한 샘플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요 총포화해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출처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또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Q값이 20인 어느 안반 시류의 일추갑축 강도가 80MPa 이렇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당 안반에서의 피파 진행 속도 그리고 변형계수 이렇게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변형계수는 그냥 탄성계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반을 탄성체로 가정을 해놓고 그 여러 가지 그 역학적 요소를 놓고 고찰을 해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암석을 실제로 탄성체로 보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변형계수 이렇게 놓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그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의 단위는 당연하겠지만요. 일추갑축 강도의 단위를 따릅니다. 똑같이 메가파스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피파의 진행 속도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속력 속도 나타낼 때 미터 퍼세크 쓰는데 이거 피파예요. 탄성파. 안반의 탄성파는 킬로미터 퍼세크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 단위 틀리면요. 문제 잘 풀어도 틀린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요 Q값이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곤란하고요. 이거를 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Q값을 기준으로 삼는 게 100MPa 요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Q값은요. 요 안반의 일추갑축 강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이렇게 써주고요. 원래 Q값 얼마요? 2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16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된 Q값 구해주고요. 피파의 속력 이거는 경험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식 피파의 속력을 구하는 식이고요. 요다가 16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70 모식이 나올 텐데 끊고 반돌림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게 답을 해줬을 때 단위 킬로미터 퍼세크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변형 계수입니다. 탄성계수 똑같다 그랬죠. 그냥 비슷한 개념. Q 프라임 값에다가 Q 프라임 값을 요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얘 16이었죠. Q 프라임 C가 그러니까 2의 4제곱.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 거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얘랑 여기 3분의 4라고 썼으니까 얘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16이에요. 16. 여기에 3분의 1제곱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이렇게만 써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계산해주면은 25.165씩 나올 텐데 끊고 반올림 해주면은 25.20 메가파스칼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경험식과 관련된 내용은요. 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도 잘 따져주세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파 현장에서부터 진행되는 탄성파의 전파 속도가 3500m/s, 주파수가 250Hz로 예상이 된다. 이에 지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탄성파의 속도를 50%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길이의 방진구를 파려고 하거든요. 자, 이때 필요한 방진구의 최소 깊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보통은요, 쓸 때요, 투과율을 쓰거든요. 그래갖고 50 이렇게 씁니다. 50%를 줄인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100에서 절반인 50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것도 다 경험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다. 369분의 1, 마이너스 369분의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500 m/s 그리고 주파수 250 이렇게 쓴다. 참고로 여기 그 탄성파 속도가 m/s죠. 그리고 헤르츠 뜯어보면 퍼세크죠. 그래서 약분해보면 남는 거 뭐예요? 미터예요. 그렇게 해서 단위가 미터가 나오게끔 식을 짠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3.50 모시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1m는 파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